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 유학원입니다. 오늘은 파운데이션 웨비나를 모아본 두 번째 시간, 브리스톨 대학교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리스톨 대학교는 영국의 명문 대학 연합인 러셀 그룹 소속으로 세계 대학 순위도 높고 이제 영국 내 대학교 순위에서도 탑 10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인데요. 이제 저희 카플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진학한 많은 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이제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수의대, 공학, 경영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로 진학이 가능하고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카플란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전공들로 입학 기회를 넓히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카플란 한국지사의 제이미 팀장님을 모시고 브리스톨 대학교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플란 패스웨이즈 제이미 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브리스톨 대학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브리스톨 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부터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지도를 보시면은 런던에서 기차로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이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항구 도시여서 바닷가 쪽을 이제 끼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이제 항구 이제 그 모습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공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것들도 즐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캠퍼스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이제 학생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리스톨 대학교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영국의 이제 탑10 안에 들고 있는 대학교고요. 세계 랭킹도 54위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랭킹이 올라와져 있어요. 그리고 연구 부분 관련돼서도 영국에서 탑5 안에 들고 있는 대학교고요. 그리고 러셀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대학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국에 이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교들이 모인 그룹이 이제 러셀 그룹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그룹 안에는 정말 다양한 대학교들이 있는데, 굉장히 랭킹이 높은 그런 이제 탑 학교들이 모여있는 그런 이제 명문 대학교가 모여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 관련돼서도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과연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한지. 이제 졸업하고 영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기업에서도 졸업생들을 이제 뽑을 때에 좀 고려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영국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그런 대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랭킹도 굉장히 높지만, 각 전공들에 대한 랭킹들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이제, 브리스톨 대학교가 유명한 전공이 엔지니어링 계열 쪽이랑,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뭐 수의대라든지 아니면 법대, 그리고 이제 폴리티컬 사이언스, 라든지 소시올러지 뭐 이런 쪽으로 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공들이 다 랭킹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없는 전공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전 세계 학생들한테 매우 인기가 많은 그런 대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과정이 3년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공을 보실 때에 4년제로 되어 있는 전공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with innov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전공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4년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사랑 석사랑 이제 혼합해서 되어 있는 과정이라서 학석사가 같이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4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3년은 학사 과정이고, 1년은 이제 전문적인 그렇게 학사에서 배운 지식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제 사회적으로, 상업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1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경제학, 역사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정책, 뭐 미디어, 교육, 물리 이런 이제 다양한 전공의 이런 전공들이 위드 이노베이션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고도 이제 스터딘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과정도 있어요. 이 과정 또한 이제 학사랑 석사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제 Pharmacology with Study in Industry라고 해서 4년제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armacology 3년 이제 전공 이제 하시는 거 플러스 3학년 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회사나 연구소 등에서 1년 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전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스터디 어브로드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공들의 이 위드 스터디 어브로드를 같이 하실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누실 수가 있어요. BSC나 BEng라고 하는 게 이제 Bachelor of Science, Bachelor of Engineering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바출러로 붙어 있는 거는 학사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사랑 마치면서 교환학생을 갔다 오는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뭐 MSci라고 해서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마스터 오브 엔지니어링, 마스터 오브 아츠로 되어 있는 또 이런 전공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공 같은 게 학사랑 석사랑 같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 교환학생으로 갈 때에 학생 교환되어 있는 그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들을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사랑 석사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공으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 특이한 4년제 과정들을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브리스톨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한국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까지 마치셨다라고 하면은 영국 대학교로 바로 입학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코스를 많이 이제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톨 대학교로 진학하는 파운데이션 코스를 두 가지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브리스톨 대학교 내에서 하는 브리스톨 대학 부설 파운데이션이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또는 이제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줄여서는 IF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리스톨 대학교로 진학하는 파운데이션인데 런던에서 진행하는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카플란 인터내셔널 컬리지 런던이라고 해서 KRCL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브리스톨 대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운데이션을 잘 마치시면은 영국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시고 3년까지 이제 3년제 보통은 3년제니까 3년까지 공부하시고 이렇게 졸업하신 뒤에는 바첼러 디그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전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압도적으로 보시면은 베터너리 사이언스라고 해서 수의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관련돼서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전공도 학생분들이 많이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브리스톨 대학교가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인원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마감이 되고 있는 그런 전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학과 국제 관계학 요 과정도 학생들이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또 인기가 있는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기기공학도 많이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필름 앤 텔레비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미디어 계열 쪽 전공도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영학 파운데이션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 경영학이
브리스톨 대학교가 이제 명성이 높기는 한데, 그럼 경영학도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보시다시피, 고용적 평판이 굉장히 좋은 대학교 중에 한 곳이잖아요. 앞에서 보셨듯이, 4위에 올라와져 있는데, 경영학 부분에서 있어서도, 그 QS 세계 랭킹 순위를 봤을 때,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이제 경영학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서베이를 했을 때 설문조사죠. 설문조사를 했을 때 91%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이제 15개월 이제 이내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석사 진학하는 것들을 이제 그래서 높은 비율로 학생들이 본인의 이제 진로를 가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그 영국 내에서 뭐 경영 분야로서도 12위, 뭐 회계 금융도 18위에 올라와 있고 마케팅 분야도 그리고 매니지먼트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도 다 11위, 뭐 15위 이렇게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판이 좋은 그런 이제 경영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또 경영학도 굉장히 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마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 정원이 있는 전공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도 있지만, 어카운팅 앤 뭐, 파이낸스라든지 어카운팅 앤 매니지먼트, 아니면은, 이코노믹 앤 매니지먼트, 아니면 마케팅, 이런 전공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제 정치,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영국 내에서는 한 12위에 올라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이제 졸업한 그 학생들이 영국 정부 부서라든지 아니면 국제 비정부 기구, 뭐 금융이나 법률이나 미디어 아니면은 이제 교육 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 졸업생들이 배출해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 정치 요 분야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보시면은 이제 폴리틱스 그냥 일반 폴리틱스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폴리틱스의 뭐 퀀티테이티브 리서치라든지 아니면은 폴리틱 그 정치학하고 사회학하고 연결돼 있는 거라든지 요런 이제 전공들을 또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또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이제 영국 내에서 보시면은 9위에 이제 올라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시고 취업을 하셨을 때에 평균 이제 초봉 평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은 한 초봉이 한 38,000부터 시작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적은 수를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뽑고 있어요. 한 30명 정도를 파운데이션 통해서 입학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마감이 빠르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원하는 학생들은 빠르게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공으로는 이제 매스매틱스 앤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이제 일반 컴퓨터 사이언스 이 두 가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2025년 4월에 시작하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마감이 됐고요. 2025년 9월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인기가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도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 이제 수학이나 통계학, 요런 이제 컴퓨터학, 요런 것들을 합쳐서 만든 이제 전공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수학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얼마만큼 연구가 우수한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학 연구로는 영국에서 탑5 안에 드는 굉장히 높은 랭킹이 올라와져 있는 대학교고요. 연구를 많이 진행하는 만큼 최신의 그런 이제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 또 학생들이 빠르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공 같은 경우에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위드 이어인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이제 산업 쪽에서 1년 공부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전공 두 가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수의대고요. 수의대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세계 랭킹 25위에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문 이제 수의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러셀 그룹 중에서는 수의대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유일하게 브리스톨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파운데이션이 를 하고 그다음에 마치면은 브리스톨 수의대로 올라갈 수 있고요. 수의대는 5년이고요. 졸업하시고 이 RCVS라고 하는 영국의 수의사 협회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수의사 자격증을 얻어서 영국에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학 요건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자세하게 나올 건데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수의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내신 6등급 정도. 그렇지만 수학하고 과학 과목은 그게 매우 우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도 대체가 갑니다. 대신에 과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검정고시 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수학하고 과학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90점, 과학 80점 이상 나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마감이 빠르기 때문에 현재 2025년 이제 9월은 이미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2026년 내년이죠. 내년 9월에 입학하는 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내년 6월에 여름에 가는 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으시는 게 가능하기는 한데 현재도 이제 올라가 있는 인원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수의대에서 인증을 받은 이제 기관들인데, 물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인정이 받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아메리칸 베터너리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요거는 이제 미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얄 컬리지 오브 베터너리 서전이라고 하는 건 영국 거고요. 그 밑으로는 유러피안 어소시에이션, 이거는 이제 유럽.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오스트레일리안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호주,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곳에서 다 브리스톨 수의대를 졸업을 하시면은 이 인증기관에서 다 인증을 받으시는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에도 수의사 시험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이 이제 수의대이기 때문에 진학률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2년에는 뭐 93% 정도의 학생들이 다 진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도 이제 그 런던에서 하는 곳 같은 경우에 92%, 그다음에 대학 부설에서는 70% 정도 학생들이 다 통과를 해서 진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지니어링 계열 쪽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계열 쪽에 있는 전공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보시다시피 뭐 아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이제 우주 항공이죠. 우주 항공공학 같은 경우 영국 2위. 그리고 제너럴 엔지니어링, 일반 엔지니어링도 영국 3위, 그리고 메카니컬 엔지니어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 영국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이런 이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에어버스 하면 이제 항공기죠. 항공사를 운영하는 그런 에어버스, 그다음에 롤스로이스, 뭐 레오나르도 헬리콥터, BAE 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다 영국 브리스톨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이제 나중에 브리스톨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뭐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가장 큰 로봇 연구실인 브리스톨 로보틱스 라보러터리가 있는데 여기랑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엔지니어링 계열 쪽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부설 파운데이션, 그리고 런던에서 진행하는 파운데이션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대학 부설 파운데이션입니다. 대학 부설 파운데이션의 장점은 일단은 대학교 내에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뭐 체육관,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유니온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이제 파운데이션 입학하시면서 대학교 학생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요건 보시면은 이제 브리스톨 이제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IFP가 있고요. 그 옆에는 IF 플러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차이점은 학생분이 받으시는 그 IELTS 성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영어 성적 때문에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요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치셨을 때 4등급 이상,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쳤을 때 5, 6등급, 그리고 검정고시도 70점 이상이면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성적도 평균 4등급이면은 입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몇몇 전공들, 뭐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이코노믹스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계열들, 이렇게 수학을 조금 필요로 하는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점수를 추가적으로 또 높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학생분들이 가고 싶은 전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유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어, 입학 그 본인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시고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판단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P 그냥 일반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 영어 요건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패스웨이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아츠 앤 휴머니티, 그리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라고 하는 스템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앤 로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영어 점수가 보통 이제 그 엔지니어 스템 계열 쪽은 이제 IELTS 5.5에 영역별 5.0 이상이면 되는데요. 어, 나머지 이제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IELTS 6.0에 라이팅이 5.5, 나머지 5.0이라고 하는 좀 높은 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분이 만약에 IELTS 7.0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라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차이점은 공부하는 영어 레벨이 다를 뿐 공부하시는 거는 똑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린 거 외에 심리학이랑 그다음에 베터너리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IELTS를 좀 더 높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템 전공들 같은 경우 5.5를 요구를 했는데 이 두 전공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을 보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전공별로 나와 있는 그 과정 그 수학하고 과학의 점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템 쪽은 과학하고 수학 둘 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뭐 이코노미스, 어카운팅, 매니지먼트, 뭐 사이콜러지 이런 전공들 같은 경우에 수학 점수 좀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매니지먼트는 70점 이상 정도만 나오면 되는데, 이코노믹스라든지 사이콜러지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 점수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가 굉장히 좀 브리스톨 대학교 파운데이션 하실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 점수를 매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시고요. 수능으로 또 수능 점수가 평균 4등급 이상이라고 하면은 또 입학이 가능하니까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걱정하시지 마시고 수능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출을 하셔서 입학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진학 관련돼서 서포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학업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적인 면 관련돼서도 학생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학교에 얘기하시면은 상담을 통해서 또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셜 이제 커뮤니티 활동들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적응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웰컴 위크 같은 것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 18세 미만인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제 추가적인 서포트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할 때에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학교에다가 미리 알려주시면은 그거 관련돼서도 학교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 보시면은 이건 2025년 이제 9월에 입학할 때의 학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9월에 그 아츠 앤 휴머니티, 소셜 사이언스 이런 문과 계열들 같은 경우 26,200파운드이고요. 그다음에 스템 전공들 같은 경우 27,200파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부설 같은 경우에는 9월에만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인 2026년 6월에 끝나게 되고요. 또 2026년 9월에 학사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기숙사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학 부설 가시는 분들은 브리스톨 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쓰는 그런 기숙사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디언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디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이제 4월 달부터 기숙사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6월 30일 이전까지 기숙사를 신청을 해야지만 개런티가 됩니다. 기숙사 신청은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기숙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대학교 내에서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6월 31일 이전에 그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한 7월 중순 정도에 이제 배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학생분들이 또 진학률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2023년도에 88%의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런던에서 진행되는 파운데이션이고요. 카플란 인터내셔널 컬리지 런던이라고 해서 KRCL이라고 불리고 있고, 런던에 이 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굉장히 커요. 한 6층 건물을 쓰고 있고요. 대학교 수준의 이제 신식 시설을 구비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가셨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컬리지 중에 한 곳입니다. 런던의 이제 최중심인 이제 런던 브릿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제 끝나고 뭐 다양한 이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학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 한 2,000명 정도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입학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 9월, 10월, 1월, 3월, 4월, 뭐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입학기를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그런 대학 부설의 9월에만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9월에 이제 입학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한다면은 KRCL로 파운데이션 하시고 브리스톨 대학교로 진학하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 대학교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입학 요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브리스톨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대학 부설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KRCL을 통해서 또 브리스톨 대학교로 진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생각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런던 캠퍼스에서는 브리스톨 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버밍엄 대학교나 요크, 뭐 퀸메리, 웨스트민스터, 시티 대학교 같은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브리스톨 대학교로 진학을 원하지만 나중에 이제 마음이 바뀐다고 하면은 또 다른 대학교 진학하는 것도 학교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RCL 같은 경우에 입학 요건이 사실 IFP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수학하고 과학 점수 부분이 좀 더 유연합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대학 부설은 6.0 뭐 이렇게 높은 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KRCL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9개월 과정이 두 텀이거든요. 9개월 과정에 IELTS 5.5에 전 영역 4.5면은 입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 그리고 아카데믹 요건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KRCL을 또 선택을 해서 브리스톨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학 점수라든지 수학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대학 부설이나 KRC에 둘 다 지원을 하셔서 일단은 붙으시는 그런 학교로 선택을 하셔서 공부를 일단 하시고 브리스톨대학교로 진학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런던 KRC에도 기숙사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카플란 리빙.com이라고 하는 데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런던의 기숙사들 모습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내야지만 기숙사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숙사 정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 18세 미만 학생들 같은 경우 가디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기숙사에서 만 18세 미만 학생들을 위해서 카플란 리빙 스페셜 서포트라고 하는 것도 따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300파운드 정도 추가가 되세요. 6월에 보통은 이제 파운데이션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6월부터 8월까지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이 위드 인턴십이라고 하는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이제 과정이고요. 그리고 무급입니다. 그렇지만 방학 동안에 학생분들이 경력을 쌓기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서도 나중에 어쨌든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을 하시고 입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대학교 가셔서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진학률 관련돼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런던 캠퍼스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브리스톨 대학교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도 88%의 학생들이 다 브리스톨 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학기 보시면은 대학 부설보다는 조금 그 비용이 좀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과정으로 2025년 4월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에 시작해서 8월 28일까지 공부하시는 거고요. 비자 같은 경우에도 학생 비자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광 비자로 ETA로 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IELTS 점수는 5.5의 각 영역별 4.5로 입학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관광 비자인 ETA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토플이나 듀오링고로도 입학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봄학기에도 인기 전공들이 아직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은 정치, 국제관계학, 그리고 기기공학, 필름 앤 텔레비전 이런 다양한 전공들 열려 있으니까요. 영어가 준비가 되셨다고 하면은 일찍 1년 먼저 가셔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셨던 거는 4월 학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5년 9월에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비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700파운드 정도 조금 더 이제 올라간 비용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2025년 4월에 들어간 학생들은 2025년 9월에 이제 대학교로 입학을 하시는 거고요. 2025년 9월에 간 학생들은 2026년 9월에 학사를 입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브리스톨 대학 부설 IFPA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0파운드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스웨덴은 장학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 KRCL에서 운영하는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 4월에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4,000파운드 장학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장학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2025년 9월로 갈 경우에 1,300파운드 기본 장학금 있고요. 거기에 수능 이제 특전으로 수능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700파운드 더 추가됐고 그다음에 저희 그 카플란 기숙사 신청하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 또 500파운드 기숙사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500파운드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수의대 파운데이션은 장학금이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학장학금이라고 해서 파운데이션을 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대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때 1학년 때 받으실 수 있는 또 장학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KLC의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성적과 출석률 이런 것들을 받으셨을 때에 이 진학장학금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2,500파운드 정도의 장학금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그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그 홈페이지에서 그 장학금을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뭐 거의 학비 10,000파운드까지도 커버가 되는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것들은 이제 찾아보시고 따로 신청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나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서 이제 넣어봤는데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IFP와 플러스의 차이입니다. 7.0 이상의 점수를 가진 학생들은 IF 플러스로 공부를 하는 건데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플러스로 가면은 영어가 더 어려운 영어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더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이 플러스를 듣는 학생들의 진학률이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증금 낸 후에 이제 센터 변경 관련돼서도 학생들이 가끔 물어보거든요. 브리스톨 IFP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영어 점수가 안 나왔다든지 해가지고 KRCL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증금은 내셨지만 그 보증금이 이제 그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옮길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면은 예,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